오늘은 제가 몇 주 전에 환자분 중 한 분이 수액 맞다가 갑자기 가슴이 막 쪼이면서 팔도 못 움직일 정도로 무기력감,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뭐 환자분은 거의 죽을 것 같다, 얼른 원장님 불러와라, 이런 일이 있어서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해요. 수액을 맞다가 갑자기 환자가 쇼크처럼 막 힘들어하는 경우를 경험하곤 합니다. 이런 일은 뭐 비단 우리 병원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이나 의원에서 수액 맞다가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일인데요. 의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식은땀이 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반응이 아나필락틱 쇼크라고 하는데, 어떤 약물이 내 몸으로 들어갔을 때 그 약물의 과민 반응으로 인해서, 약물만으로 생기는 거 아니에요. 벌에 쏘였을 때도 생길 수 있고, 다른 음식을 잘못 먹었을 때도 생길 수 있고, 예를 들면 복숭아 알러지, 땅콩 알러지, 이런 이상한 알러지들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약물에 의해서 생겼을 때는 큰일 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엄청 긴장할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 반응과 감별이 잘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말한다는 거는 우리 병원에 오셨던 그 환자분은 아나필락시스는 아니었다는 이야기겠죠. 이 환자분 이야기를 풀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늘 우리 병원에서 오셔서 수액을 자주 맞던 분이에요. 그리고 그날도 통증 시술도 했었고요. 그리고 수액도 같이 맞고 가셨던 분인데, 다른 날보다 통증 시술하는데 치료 주사를 조금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막 이상 반응을 일으킬 정도로 크게 많이 하진 않았었고, 수액도 평소에 맞던 그런 프로토콜대로 맞았기 때문에 안 들어가던 성분이 추가로 들어간 게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수액을 잘 맞으시다가 수액 맞기 시작한 지 한 15분쯤 정도 지났을 때 갑자기 이제 수액실에서 다급한 목소리로 "원장님, 수액실로 와보셔야 되겠는데요" 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얼른 쫓아갔어요. 쫓아갔는데 환자가 침대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원장님, 숨이 너무 쪼여요, 가슴이 쪼여요, 숨을 못 쉬겠어요, 그리고 팔도 안 올라가요, 거의 손가락도 못 움직이는 상태로 환자분이 이렇게 누워 있으신 거예요. 이럴 때 의사 입장에서 제일 먼저 감별해야 될 것은 아까 말했던 아나필락시스 반응. 그래서 혈압 재봤더니 혈압이 정상인 거예요. 근데 이제 혈압이 정상인데도 아나필락시스가 오기 전에 이런 반응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수분이죠, 식염수를 풀 로딩을 했어요. 그냥 막 콸콸콸 틀어서 한 500cc 정도 되는 용량이 15분 사이에 막 들어가야 될 정도의 속도로 빠르게 수액을 틀었고요. 그리고 저혈당 증상이 있을 때도 이런 증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농도의 포도당을 좀 섞어서 포도당이 좀 들어가도록 해드렸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나필락시스 반응의 초기라면 시간이 지나면서 혈압이 좀 떨어진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저혈당 증상이 정답이었다면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포도당이 들어갔을 때는 회복이 돼야 돼요. 그리고 저혈당이 있다면 혈당 체크를 해서 확인하면 되지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수액을 맞는 중에는 이 혈당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수액 맞을 때 비타민C 같은 게 섞여서 들어가는 경우가 자주 있죠. 근데 비타민C하고 포도당하고 분자 구조가 굉장히 흡사하기 때문에 이제 혈당 검사를 하는데 정확도가 무지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 환자는 저혈당이 있을지라도 혈당 검사기에서는 혈당이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마스킹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줘보는 거예요. 근데 줘봤는데 이 환자는 반응이 전혀 없었어요. 이제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이제 전해질 불균형, 특히나 칼슘, 저칼슘 혈증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환자는 저칼슘 혈증을 유발할 만한 기저요인이 전혀 없었던 환자거든요. 근데 칼슘을 탁 섞어서 줬더니 갑자기 환자가 5분도 안 돼가지고 쌩쌩하게 살아나는 거예요. 원장님, 이제 숨쉬기가 좋아요, 팔도 움직이네요, 몸을 움직일 수 있네요, 이렇게 표현하면서 한시름 덜었던 기억이 나요. 보편적으로는 저칼슘 혈증이 어떤 경우에 생기냐 하면요, 아주 고용량의 비타민C, 암 환자들 치료할 때 막 50g, 100g 이렇게 아주 고용량으로 들어갈 때 칼슘을 몸 밖으로 배설되게 만드는 역할을 비타민C가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칼슘 킬레이팅 에이전트라고 하는데, 몸에서 칼슘을 없애는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고용량 비타민C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앞에 우리 중금속 편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킬레이션 치료를 할 때 중금속만 꼭 집어서 버리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킬레이션 치료를 하다 보면 중금속과 칼슘이 같이 배설이 되게 돼요. 뭐 칼슘 말고 아연, 셀레늄 이런 다른 종류의 미네랄들도 당연히 같이 배설이 되게 되겠죠. 근데 그런 것을 하다 보면 이제 저칼슘 혈증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환자는 그런 저칼슘 혈증을 유발할 만한 아무런 기저사항이 없어서 제가 1번 프라이머리로 칼슘을 투약했던 게 아닌데 그렇게 이제 정답은 저칼슘 혈증 때문이었던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환자분한테 칼슘 먹는 약도 좀 잘 챙겨 드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 영양제로 챙겨 드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수액 맞을 일이 있으면 꼭 칼슘을 섞어서 앞으로 드리겠습니다. 어느 병원에 가서 수액을 맞으시던 칼슘 꼭 같이 섞어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라는 말씀을 드리고 환자분은 이제 원인을 찾았으니까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저는 식은땀이 나는 상황이었고 환자분도 그 순간은 힘들었지만 이제 기쁜 마음으로 귀가를 하시게 됐어요. 근데 이제 돌이켜서 이 환자분이 왜 저칼슘 혈증이 왔을까, 앞에 말했던 그런 흔하게 있는 원인들이 없는데 왜 왔을까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정확한 정답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 우리 갑상선 절제술을 좀 많이 하잖아요. 갑상선이 없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갑상선 뒤쪽에 부갑상선이라고 아주 자그마한 칼슘 조절과 연관이 있는 우리 몸의 기관이 있어요. 근데 갑상선 절제술을 할 때 갑상선만 딱 떼내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 부갑상선이 같이 이렇게 절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뭐 암의 번진 정도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서전들이 결정을 하고 부갑상선까지 절제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갑상선이 이제 완전히 없거나 아니면 부분적으로 좀 없을 때 칼슘 농도 조절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이제 추측을 해봤어요. 근데 뭐 원인이 어떻게 됐든 어쨌든 이 현상을 잘 치료해주면 너무너무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상황이 되겠죠. 만약에 거기서 저칼슘 혈증을 의심 못하고 호흡곤란 있고 막 그러니까 응급실로 갔다. 그러면 이 환자 됐다 고생했겠죠. 그리고 호흡곤란이 그럼 칼슘이 없을 때 왜 오냐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왜 그런 일이 생기냐 하면요, 이 칼슘이라는 거는 근육이 움직이는데 또 신경에서 자극을 전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TCA 사이클이라고 하는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네랄이에요. 근데 우리 저칼슘 혈증에 대해서 왜 잘 알고 있지 않냐? 흔하게 뭐 이렇게 보편적으로 알려진 지식이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뼈에 칼슘이 많죠. 그래서 혈액 농도 중에 칼슘이 떨어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칼슘에 대해서 사실 별로 의식하지 않고 있고, 그냥 골다공증이 있을 때 칼슘 치료를 한다든지 그냥 칼슘 잘 먹으면 너무 좋아 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어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 특히나 심장 같은 경우에는, 심장도 근육 덩어리죠. 심장 근육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 칼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뭔가 이 환자에게 기저에 칼슘 농도가 조금 낮은 상태가 있었겠죠. 그런 와중에 좀 수액이 좀 빠른 속도로 들어간다든지 혈중의 농도가 좀 묽어지는 상황이 오면 순간적으로 막 호흡곤란이 생기면서 심장이 안 뛰어요 라고 느낀다기보다는 숨이 안 쉬어져요 이렇게 표현하는 환자가 더 많거든요. 그런 증상들을 느낄 수 있고, 물론 검사를 칼슘 수치를 바로 내보내서 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이 칼슘 검사는 랩 에러가 좀 많은 검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우리 같은 이제 보통 흔하게 여러분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의원급에서는 피검사 결과를 5분 만에 바로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환자한테 칼슘을 줘본다. 칼슘을 줘서 좋아지면 저칼슘 혈증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드라마틱한 환자, 너무나 이렇게 극명하게 좋아졌죠. 이 환자는 확 컨디션이 떨어졌다가 뭐 숨도 못 쉴 정도로 떨어졌다가 갑자기 좋아졌는데, 그냥 칼슘이 평소에도 낮고 그 낮은 상태에 적응이 되어 있는 환자들은요, 이렇게 드라마틱한 증상으로 오지 않고 그냥 엄청난 무기력감으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이제 모발 검사를 통해서 혹은 이제 칼슘도 그냥
먹는 칼슘 한번 줘보기도 합니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 저칼슘 혈증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의사 선생님이나 환자분이나 혹 수액 맞다가 이렇게 막 진짜 쇼크에 준하는 것 같은 그런 증상이 있었을 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 칼슘 한번 줘서 좋아지나 안 좋아지나 하나를 발견할 수 있다면 너무 가치 있는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문제가 아니었는데 칼슘을 줬을 때는 부작용이 따로 없어요? 없죠. 너무 고용량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고칼슘 혈증도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을 때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좀 들어간다고 해서 부작용이 생길 건 없습니다. 이런 일 없어야 되겠지만 있을 때 잘 회복하면 그 또한 아무 문제가 안 되니까 이 영상 시청하시고 만성 칼슘 결핍으로 인해서 피로감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 회복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